일반 편입, 학사 편입 아직도 어떤 걸로 준비할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지 휴학을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상황이 제각각이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현재 상황에서 어떤 편입이 정답인지, 그리고 합격률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꿀팁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입이란 4년제 대학교의 대학별 시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대학과 전공으로 3학년 1학기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며 지원할 수 있고,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징은 학과에서 일반 편입으로 학생을 모집하려면 자퇴나 재적생으로 인한 여석이 있어야 합니다. 여석이 없어 해당 연도에 편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면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상위권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편입을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꽤 많습니다. 반면에 학사 편입은 매년 일정 인원을 모집하는데요. 따라서 일반 편입보다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 편입 장점은 지원 자격을 갖추기 쉽다는 겁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점은 경쟁률이 높고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합격률이 학사 편입에 비해 상당히 낮아요. 학사 편입 장점은 경쟁률이 낮고 지원자 수준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합격률이 일반 편입에 비해 높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을 갖추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그나마 효율적으로 학사 편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사 편입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황에서 다시 캠퍼스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일반 편입에 비해 훨씬 적은데요. 반면에 학점은행제나 독학 학위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을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요. 제일 힘든 경우이기도 합니다. 학점도 챙기면서 편입시험 공부까지 같이 해야 해서요. 꿀팁을 드리자면 학점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3.0만 넘긴다는 마인드로 시험을 보세요.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편입시험 공부에만 쏟으셔야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반 또는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단기간에 편입시험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 취득 후에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드셔야 합니다. 꿀팁은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랑 자격증 일정은 꼭 메모해 두시고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편입시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조차 못 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휴학 또는 졸업하고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원 자격에 시간을 안 써도 돼서 작년 경쟁률, 모집 요강 등을 확인 후에 시험 준비에만 올인하시면 됩니다. 꿀팁은 일반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목표 대학 학과 설정이 필요해요. 경쟁률 차이가 같은 대학이어도 전공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를 목표로 준비할 건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잡고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일반 편입은 전덕대 성적이 좋아서 영어에 올인 가능하거나 자연계 또는 인서울 상위권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학사 편입은 전체적으로 유리한 방법이지만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지방대, 즉 수능 4등급 이하인 분들은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합격률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해서요. 학교별 일반 학사 편입 경쟁률을 비교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인지 자연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조사했습니다. 보시면 학사 자연, 일반 자연, 학사 인문, 일반 인문 순으로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추천드리는 건 자연계인데 수학을 잘한다, 그럼 일반 편입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문계는 가능하면 학사를 필수로 따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문과가 이과보다 대체로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과 재학생이 수학을 다시 공부해서 공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이과로의 편입이 졸업 이후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과 편입시험 때의 공대의 경우 영어 커트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학은 수능 고난도 문제들에 비해서 쉽게 나온다는 점 때문입니다. 경쟁률은 문과 일부나 특정 유명 학과 정도만 나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나머지는 10대 1에서 20대 1 사이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권 국립대학들이나 지방대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둘 다 인서울 학교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방의대나 거점 국립대학교는 평점과 공인영어 성적을 아무리 잘 갖췄다 해도 면접관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기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떨어뜨려버리는 과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학교마다 지원 기간이 동일한지 지원 횟수 제한이 있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원 기간은 12월 초에서 중순으로 지원 횟수 제한은 없어요. 수능과 다르게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 편입 지원에도 나중에 학사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일반, 학사 중에 골라서 지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서울대학교는 편입 시험, 직어국은 전적대 성적, 공인영어, 전공, 면접 순으로 선발합니다. 편입 영어는 수능 영어에 비하면 매우 어렵고 외워야 할 단어도 많지만 수학은 오히려 편입 수학이 더 할만했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공부 방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어는 단어, 수학은 진도입니다. 전적대 학점은 직업 후 학교에서 대부분 보긴 하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 3점대 이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서울대학에서 학점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점보다는 시험에 더 집중해 주세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메리트가 큰 제도이지만 준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조건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잘 찾으시면 목표로만 생각했던 대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편입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무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점익기 동욱 멘토였고요. 감사합니다.